네, 보수 딴따라. 오늘은 딴따라의 일대기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제 좌파에서 우파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좌파 전사로서의 교육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새삼스러운 일이긴 한데 또 그 기억을 되짚으면서 어떻게 지금의 우파 마인드로 이렇게 완벽하게 정착이 되었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좌파의 시작은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입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사실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렇죠. 고등학교를 제가 입시학교를 간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기숙사도 있고 그렇게 조금 독립적으로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다 보니 대안학교라는 곳을 가게 돼요. 충청도에 있는 학교인데 학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또 학교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초창기의 대안학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편견을 좀 갖고 있는 게 이제 문제아들 많이 가는 학교,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갈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많이 개선이 돼서 인식이 일부러 이제 그런 가치를 위해서 뭐 입시 학교 안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니까 이제 입시로 공부를 막 이렇게 하는 학교는 아니죠, 그렇죠? 뭐 말은 뭐 다양한 가치가 있죠. 다양성, 뭐 생태, 환경, 인성 교육 이런 거. 거기는 이제 농업을 메인으로 하는 학교였는데 이제 충청도가 이제 거기 생태 뭐 이렇게 농업, 친환경 농업이 그때 한창 핫하게 뜨는 지역이었어가지고 막 오리로 농사하고 막 자급자족하고 김치도 막 전교생 다 나가지고 막 김장김치 만들어 먹고 배추도 직접 다 키우고요. 모내기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오리도 키우고 막 남자애들 막 경운기 몰고 트랙터 몰고 막 땅도 갈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 그 나름대로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만 보고 좋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에 나와보니 그때부터 이제 생각지 않았던 리스크를 몸으로 다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산다는 거는 누가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하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뭐 입시를 하는 이유는 좋든 싫든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이 보는 이 기본적인 게 학력이잖아요. 근데 그 학력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떤 공평한 평가 기준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그런 시험이란 제도가 가장 공정한 평가 기구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대안학교는 거기서 벗어나서 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기존 체제를 근데 그런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죠. 보통 이제 불리한 점은 다 빼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점이 참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아쉬운 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입시 형태를 거부하고 가는 형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의 모든 대안학교는 아마도 진보 성향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뭐 입시도 안 하거니와 좋은 다양성 이런 말들이 사실 누가 하는 말들입니까? 이런 좋은 말들. 물론 말만 하고 뭐 행동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그래서 뭐 강의를 누가 강사를 불러서 초청 강연을 할 때도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일단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학교에서는 역사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교조 출신입니다. 뭐 일단 여기서 이미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고등학교, 이 대안학교가 그때 성공회 대학교라고 서울에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그 지금 성공회 대학교가 굉장한 좌파 인사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예요. 그래서 성공회라는 거는 사실 영국에서 넘어온 어떤 영국의 카톨릭 성격을 가진 기독교 교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좌파 우파 이런 정치색이랑은 관련이 원래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서부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 대학교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공회 대학교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신영복 씨 있죠.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1968년에 통혁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1988년까지 깜빵 생활을 했죠. 나와가지고 이제 쓴 책이 유명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2006년까지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합니다. 그렇고 뭐 통역당 사건, 이제 우리 많은 공안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64년에 인혁당 사건도 있었고요. 인민혁명단, 그리고 1967년에 동백림 간첩단 사건도 있었고, 제일 최근에는 이제 2013년에 다 아시는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이 있었죠. 이석기 씨. 그때 그리고 뭐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근데 이때도 보면 이게 진정한 근현대의 최고 내란 아닙니까? 이런 내란은 뭐 그냥 해산 정도로 끝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도 아닌 거를 온갖 혐의로 싸잡아가지고 이런 잣대를 보면 참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신흥복 교수 말고도 이제 조희연, 이거 그때 당시에 서울시 교육감이었을 텐데, 박원순 씨, 또 성추행하다 또 스스로 골로 가 죽었죠. 지금 활동 못하고 있는 김재동,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야. 그 말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아름다운 말의 표본 아닙니까? 그걸로 쥐는 강의 한 그거당 엄청나게 돈 많이 받고, 앞뒤 다른 말로 유명한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또 페미의 대표 아닙니까? 페미 전사, 호민정 문재인 때 대변인, 지금 또 민주당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회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좌파의 어떤 근거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학교가 돼버렸어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고3이 되던 무렵에 이제 월드컵 직후에 2003년이죠. 그때 이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 미군이 그때 이제 장갑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어린 애들을 치여가지고 죽게 했는데, 그게 사실 단순 사고거든요. 왜냐면 그 길 폭도 너무 좁았고, 그 차가 사실 도로주행에 특화된 이 적합한 차량이 아니었어요. 폭도 너무 크고, 사실 말이 장갑차지 막 도로를 튀어나갈 정도의 넓이다 보니까는 그 사이드 미러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사각이 굉장히 많은 차였고, 사실상 탱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폭으로 봤을 때. 그 사고였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이나 이런 거를 잘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촛불, 그때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막 민중가요를 들으면서 조중동 수구 언론 물러가라, 막 미군 물러가라, 난리가 났죠, 온 세상이. 그래가지고 그때 막 모금한 것도 삥땅 치고 그때 또 난리 났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좌파 선동 집회의 씨앗이 돼버립니다. 그때도 뭣도 모르고 막 참여, 그때 막 깨시민, 막 나도 이제 참여하는 국민이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촛불 들고 그런 거를 막 뽕을 심는 거죠, 그때. 그래서 반미의 어떤 씨앗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그 이후에 또 공교롭게 막 그 김동성 스케이트, 안톤 오노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제 반미에 불을 지피는 몇 가지 사건이 겹치다 보니, 그때 이제 좌파가 결과적으로 힘을 많이 얻었죠. 그렇게 이제 고3을 지나서 대구에 있는 모 대학을 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밝히진 않을게요. 대구에 있는 대학. 그래서 갔더니 이게 내가 상상했던 대학 생활의 낭만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1학년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인구 감소 막 이런 낭만 없는 시대에 비교했을 때는 그때가 그래도 그래 뭐 나름대로 낭만일 수도 있었겠다 싶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제가 뭐 성격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신문사 기자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갔더니 그때 대학 언론이 다 연합해서 막 집회를 하고 막 모이고 뭘 하는데, 보니까 반미 시위를 하고 막
자주국방을 외치고, 그때 막 이게 티셔츠 하늘색 한반도 티 입고 막 시위대가 막 선봉 또 따로 있거든요. 훈련된 시위대가 경찰이랑 막 이렇게 막 실랑이 하는 사람도 있고, 깃발 부대 따로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신촌이랑 막 가로질러 가지고 그때 막 시위 많이 다녔어요. 미군 물러가라 구호 외치고. 그때도 사실 굉장히 어떤 전사로서의 느낌이 있었죠. 이 나라를 미군으로부터 그때 막 우리 민족끼리 쌓고 막 완전히 막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은 세력과 굉장히 밀접했지 않나 하고, 대학 언론이 그 많은 전국의 대학 언론이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다 좌파에 거의 장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해가지고 그 신문사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그 기조가 변함이 없어요. 작년에 누구를 초청해서 강연했는지 아십니까? 그 대학에서 문영배를 초청해갖고 또 뭐 윤리 뭐 바른 입 바른 소리 강연을 듣고, 또 이 신문사에서 취재를 누구를 나갔냐 했더니 또 누구더라, 민주당의 어떤 경북도당 그 민주원 여자 있거든요. 누군데 하여튼 그분 또 취재를 가고. 만약에 언론이 공정하다 그러면 보수당이 텃밭인데 보수당 의원도 일단 말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편향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로서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었거든요. 정동영 의원 막 취재하고 막 인터뷰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때는 막 열린우리당이 진짜 이름도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열린우리당. 좋은 세상을 만드는 당인 줄 알았죠. 그때는 한창 이게 이상에 젖어 있을 때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북한 인권 교육이라고 그때 누구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북한 인권이라 그러면은 막 이 처참한 실태를 알려주는 건 줄 알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들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 뭘 들었냐 하면 북한의 인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나쁘지가 않다, 되게 잘 돼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내가 한참 어떤 이런 전사의 그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좀 의아한 거야. 아니 북한의 인권이 잘 돼 있으면 도대체 세상에 어디 나라가 인권 탄압되는 나라고 어디가 그러면 인권이 나쁘다는 얘기인지 그런 의아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갖고 뭘 자꾸 물었는데 자꾸 빙빙 둘러가지고 뭐 딴소리 계속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인권 교육, 그런 교육을 이것만 받았겠습니까? 체계적으로 그 국장부터 해가지고 누가 초청해서 계속 그런 교육을 계속 시켜요. 신문사 내에서 좌파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죠. 언론이 대학생 때부터 이미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또 실제 신문사 기자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 문화대혁명 때 라디오로 청년들을 선동했듯이 이 이상을 품은 어떤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야말로 선동의 대상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좌파 전사로서 제가 그렇게 좌파 마인드를 갖고 살다가 이제 대학을 어쩌다 보니 이제 이 대학을 자퇴를 하고 음대로 편입을 해서 이런 마인드를 이제 음악 따라가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 3학년으로 편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생각은 안 하고 살았죠. 살다가 쭉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상식의 측면에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정권이 계속 바뀌고 뭔가 나라가 계속 바뀌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걸로 기준을 두고 이렇게 누구를 선택하지라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헷갈려요. 왜냐면 다 거짓말하고 다 흠 있고 뭐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이러니까. 근데 기준을 누가 좋은 놈인가가 아니라 누가 나쁜 놈인가, 누가 최악인가로 딱 두고 보니까 보이겠는 거예요. 잘 보여.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법치라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악에도 차등을 두는 거잖아요. 더 나쁜 놈이 있게 마련이거든. 근데 좌파는 어떻게 하죠? 그 악을
동일시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재명 같이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어지간한 정권은 다 했대 이런 막말을 하고 쥐가 정권이니까 동일시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시. 어떻게 국민을 정권 있는 쥐랑 동일시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놈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니까 딱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보수의 싹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가 이제 한 4년 좀 전일라나 그때 전원책 변호사님을 알게 돼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전거성이라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온라인상에. 그거 뭔가 봤더니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이제 찬반 토론을 하는 게 이제 TV에 나왔는데, 이야, 그 민주당 패미들을 완전히 이걸로 논리로 사실로 팩트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전거성이 됐어요. 특히 남자애들은 난리가 났죠. 아, 드디어 이제 속 시원하게 입장 정리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팬이 돼가지고 전원책 변호사님의 모든 강의를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화제로 쓰고 있어요. 그 영상을 주기적으로 봅니다.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군 가산점 영상이고, 두 번째가 그 당시에 서울시 교육감 광노현 교육감이랑 무상급식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있어요. 이때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 박살을. 그 광노현 교육감 또 뭐 하나 비리 저질러 갖고 또 깜빡 갔다 오거든요. 그거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뻔하잖아요. 그때도 초등학생을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그런 포퓰리즘을 또 막 말도 안 되는 뭐 논리로 막 말을 하길래, 주장하길래 전원책 변호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부잣집 아이들한테 차등도 없이 그냥 선별적 복지를 하면 되지, 그렇게 무상급식 무상의료 하는 거 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를 따박따박 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또 뭐 그 당시에 또 강남에 있는 학교는 또 뭐 제외다니까 또 예외가 또 있어. 또 뭐 쥐는 말은 또 전 모든 학교에 급식해놓고 또 예외가 또 있고, 그럼 그건 또 왜 일괄대로 안 하니까 또 막 말 못하고 버벅버벅 대더라고.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어. 항상 좌파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아니 악법을 만들더라도 자기네한테도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빼고 적용이야.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토론도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과 복지, 뭐 이렇게 착한 성장이라고 치면은 전원책 토론 착한 성장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나올 텐데, 아니 패널을 갖다가 전원책 변호사님이 혼자 우파고 나머지 5명을 다 그냥 민주당 좌파로 그냥 꾸려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게 무슨 토론인지. 근데 혼자 나머지 그 사람들 다 박살내버립니다. 독일 뭐 성장 몇 프로, 세금률, 뭐 담세율 몇 프로 이런 거 완전히 막 수치 막 1%까지 안 틀리고 다 말을 하면서 팩트로 다 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방청객들을 다 설득을 시켜버려요. 이게 진짜 레전드거든요. 이 3가지 대표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생의 멘토, 이제 리스펙 오브 리스펙 5명을 꼽으라면 1번이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유시민, 또 촉색랑 또 썰전에서 이제 맞다이 까는 영상을 많이 보면서 이제 했죠. 그 얼마나 또 뇌가 썩는다든지 자기 뇌 썩는 줄 모르고 또 온갖 그럴싸한 말들로 또 선동하는 걸 보면서 역시 내가 이제 보수의 정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확신을 준 분이 전원책 변호사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이 또 창고를 해가지고 남녀 분열이 조장되는 가운데에 대해서 또 이제 전사가 등장한 게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인데, 사실 배인규 대표가 이제 보수 중에 안정권이라고 있거든요. 그 지금은 되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도 권력욕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안정권 씨의 제자 비슷하게 이제 수제자 비슷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뭐 왕자 이러면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배인규 대표가 성장해갖고 이제 본인이 신남성연대의 뒤를 이어
신남성연대를 이제 만들면서 민주당과 페미와 싸우는 역할을 했죠. 그걸 보면서 역시 그때 나도 막 댓글 같이 활동했거든요. 온갖 또 중국 댓글 부대 와가지고 쓸데없는 막 말도 안 되는 선동질 하는 거 이제 그거 아니라고 이제 교정하는 작업들 같이 참여하고 좋았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그라운드 C의 김성원 대표를 통해서 이제 좌파 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영상, 속 시원한 설명, 팩트에 기반한. 그 다음에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이란지 뭐 최종적으로 이제 전한길 쌤으로 이제 정착이 됐죠. 지금 또 최고의 우파의 선봉에 계시는 그런 많은 우파의 인재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파 5인방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전원책 변호사님, 그 다음에 배인규 대표가 나락이 안 갔으면 어쨌든 상상으로만 배인규 대표, 세 번째가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 네 번째가 그 박주현 변호사님, 다섯 번째가 마지막 우리 전한길 선생님. 진짜 이렇게 만약에 5명이 이견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을 우파로서의 어떤 싸움을 같이 한다고 생각만 하면 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진짜 최고인데 이렇게 하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완전히 뭐 독수리 요영제처럼 막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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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찬 애국 소리 이거 아닙니까? 완전 와 대박인데. 그래서 어쨌든 전원책 변호사님 영상은 제가 하도 수시로 보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이제 흉내가 낼 수 있을 지경이 됐어요. 막. 전혀 아닌 소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여튼 속 시원한 이 자랑스러운 우파 분들이죠. 그래서 대략적인 저의 어떤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하게 된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종교까지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종교도 있잖아요. 지금 너무 부패해 있기도 한데 딱 보니까 제가 종교 얘기 나중에 따로 또 할 건데 정치는 제가 이러한 어떤 삶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할 말이 있는 거고요. 그럼 종교는 뭐냐? 종교는 제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요. 뭐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하고 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머니를 2번 또 보내면서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 기독교를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신을 믿거든요. 하나님 믿고 한데 교회가 그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파하는데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 방식이 미안한 얘기지만 좌파랑 너무 흡사해요. 진짜 너무 흡사해. 좌파 뭡니까?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신을 있는 그대로의 신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럴싸한 신으로 포장을 해서 자꾸 전달을 하는 거지. 나는 그 꼬라지가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그런 식으로 알게 되듯이 종교도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 종교에 대한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기회가 되면 한 말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신도 있잖아요. 비슷한 결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의로운 삶이 권성징악이 돼가지고 막 나중에 막 복으로 다 들어오고 꼭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길은 항상 희생을 사명감이라든지 희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순교자가 무슨 뭐 그렇게 복을 나중에 얻었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건데.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고 화려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고통만 받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감안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헌금, 감사헌금 11조 다 무슨 뭐 10배, 10배, 30배, 50배 뭐 달란트 얘기하면서 더 큰 복으로 주시는 것처럼 그럼 그 복이 죽어서 복인지 살아서 복인지도 불분명한데 그걸 마치 거진다 복이라고 얘기하면 살아서 복인 줄 알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포퓰리즘적인 스러운 좋은 말을 자꾸 꾸며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막 짜증이 나는 거지.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앞으로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치와 종교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삶이 그냥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로 다 연결돼 있고 그 안에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진실되게 겪은 거를 다 고스란히 알려드릴 테니 어찌됐든 우리가 우파로서 지금의 위기에 처한 이 좌파에 장악된 이 거짓에 장악된 이 나라를 살리는데 좀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멸공입니다.